정대협은 악당 이렇게 말한 신미자 할머니를요, 정대협은 피해자 명단에서 뺐대요. 헐. 쇼세상 채널. 안녕하세요. 쇼세상 채널입니다. 윤미향, 이 여자 정말 양파인가요? 매력있는 양파가 아니라 까도 더럽고 추악합니다. 정대협을 악당이라고 유언장에 남기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정대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신 신미자 할머니를 정대협은요, 피해자 명단에서 뺐다고 합니다. 2004년에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죠? 정대협을 악당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한 위안부 피해자 고 신미자 할머니 2008년에 작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피해자 명단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명단은요, 정대협이 만들었죠? 윤미향이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억의 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형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 조형물의 이름은 돼지의 눈이에요. 그렇게 불리네요. 그런데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원칙대로 하자면은 심할머니 이름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로에서 왼쪽에서 이제 6번째 줄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명단은 심할머니에서 곧바로 안할머니로 넘어가 버렸어요. 명단에서 뺀 거죠. 이렇게 보복을 하니 다른 일반 할머니들은 마음 약해서 어디 제대로 대항이나 했겠습니까? 악덕 가맹점주도 아니고 아이템이 좋으니 사업은 하는데 피해자 할머니가 반발이라도 할라치면은 가차없이 내쳐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악덕 업주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니, 이것들이요, 아무리 좌파 세상이라 해도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게, 원치 않는 피해자 이름은 또 마음대로 넣었다고 합니다. 심할머니가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임을 인정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왜 심할머니 이름은 기억의 터에 없나요? 정말 납득이 가질 않아요. 특히 정대협은요, 그때 당시 피해자들 그 할머니의 동의도 받지를 않고요, 명단을 넘겨서 거기에 명단이 올라가신 분들 중에 원치 않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직접 망치와 끌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이름을 파내다가 지구대에 끌려가는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정대협이 피해자 명단을 만들면서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질 않았던 것이죠. 자의적인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것이죠. 아무리 쇼라는 세상이지만 정말 세상이 너무합니다. 이들의 악행은 파도 끝이 없는데요. 의도적인 이런 배제 이외에도 심할머니께서는 정대협에 악당이다,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시민사회계에선 이를 두고 정대협이 심할머니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고 합니다. 심할머니나 또 다른 피해자 33명은요, 2004년에 위안부를 2번 울린 정대협, 문을 닫아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었다고 합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때가 2004년 1월이었죠.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서 배를 불려온 악당, 이렇게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네요. 이게 악당입니까? 악당이 아니라 이것은 악마입니다. 심할머니 등 피해자 13명은요,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행위, 그리고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의 나라일까요? 할머니의 성명서로 미루어 짐작컨대 할머니들은 시위에 강제로 동원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런데 법원은 왜 이를 기각했을까요? 할머니들이 위안부잖아요. 그런데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실제로 정대협이 괘씸죄를 적용해서 심할머니를 기억의 터 명단에서 뺀 것이라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 아닌가요? 특히 기억의 터는요, 국민성급으로 조성했어요. 그래서 정대협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죠.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3일에 인터뷰를 했죠. 왜 거기 정대협 등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 그곳에 모신 할머니만 피해자냐, 전국의 할머니를 위하고 도우라고 시민들이 기부금을 주는 건데 어째서 거기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라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정대협이 피해자 전체의 권리와 이익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할머니들만 염두에 두고 활동해 왔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것 한 가지만 해도 이 문제는 정말 충분하다. 죄는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이 들고 힘없는 할머니들이잖아요. 평생을 위안부네 뭐네 하면서 핍박만 받아왔던 그 할머니들이 그 드센 정대협 여자들, 그 젊은 여자들한테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그리고 뭔가 좀 반발이라도 할라치면 바로 복수의 혈전을 벌이는데 어떻게 할머니들이 반발이나 반대 의견을 낼 용기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한 번이 아니라 10번 죽이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한 현상 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참 씁쓸해지고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할머니들은 혼자서 숨어서 울면서 생각하셨겠죠. 역시 세상은 내 편이 아니야. 나는 복이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하니 이들의 죄는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용수 할머니의 육성 음성을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거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진짜는 죽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왜 안 봅니까? 내가 왜 선거입니까? 그 더러운 선거였을 하지 말라고 데모가면 내가 어떻게도 이 인간들이 도대체라도 선거해갖고 이제는 그거 영상을 앞에다가 보지 마세요. 우파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요. 빠샤!